장엄한 역동성을 표출한 바로크 예술과 아늑하고 감미로운 감성의 로코코 미술의 등장으로 합리론적 미학의 고전주의의 모방론은 한계를 드러낸다.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인간 감정의 다양성과 깊이에 다가선 낭만주의와 이를 계승하여 표현 가능성에 주목한 표현론의 흐름은 주관적 표현주의의 경향의 현대 미학으로 이어진다. 사회의 행복을 개인들의 구체적 경험에서 찾은 공리주의와 인식의 대상을 경험적 관찰과 과학적 방법에 국한한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등장한다. 근대 시민사회의 질서가 형성되자 사실주의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신하여 19세기 중엽 프랑스 예술의 주류가 된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 는 실증주의의 신념에 따라 프랑스의 사실주의자 귀스타브 쿠르페는 현실 세계를 객관적으로 화폭에 담는다. 산업혁명으로 소외된 계층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견고한 형태에 드러내 사실적 묘사를 강조한다. 시각을 중시하는 객관적 묘사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광학 이론에 기초한 자연과학의 발달, 서민적 풍속화인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으로 인상주의가 나타난다. 인상주의는 사회개혁이나 예술가의 정서보다 자연과 중산층, 시민계급의 삶의 편린들을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시각적 인상에 담는다. 최초의 중심 인물 프랑스의 모네는 색채분할법과 시각혼합, 원색주의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포착한다.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원색의 색점들을 섞어 찍어서 화면 위에 배열된 붓자국들이 희미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모네는 파리 교회의 지베르니에 일본풍의 정원을 만들어 수련을 그리며 인상주의에 매진한다. 후기 인상주의자 반 고우와 고갱, 세자는 작품 형식의 구성 요소인 선, 색, 면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형식을 드러낸다. 네덜란드의 반 고우는 색채를 단지 빛을 표현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대상에 대한 갈망과 동경으로 표출시킨다. 아르 시절 남부 프랑스의 눈부신 색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반 고우는 보색적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색채로 대상의 자연적인 색을 넘어선다. 프랑스의 폴 고갱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표현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된 상징주의의 규범을 받아들인다. 상징주의는 예술이 피폐해진 정신문화 속에서 해독제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유럽 문명을 부정하고 원시를 그리워한 고갱은 굵은 윤곽선의 신비로운 색채로 모든 형태를 단순화하여 평면화시킨다. 반 고우와 고갱의 표현 기법은 몽크의 표현주의로 이어진다. 노르웨이의 에드바르 몽크는 19세기 말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와 같은 위기의식을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표현한다. 뭉크는 과도기 상황에 겪은 강박관념을 우울한 분위기의 소용돌이의 성과 절규로 나타낸다. 프랑스의 폴세자는 안정된 건축적 구도와 견고한 형태, 명쾌한 색채 감각을 중시하여 형태와 색채를 상호보완 관계로 본다. 다시점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각 시점의 공간 구성에 충실한 물체 중심의 공간 구성을 시도한다. 형태와 구조에 주목한 세잔의 형식적 실험은 형식론을 출현시키며 입체파를 비롯한 현대의 모든 유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